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거의 고등학교 버전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시간이 없어. 그 연립 방부등식 쪽을 깊게 다루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도 여기를 깊게 못 다뤄. 왜냐면 2차 부등식이 너무 집중되고. 그래서 근데 여기가 시험에 안 나오냐? 그건 또 아니거든. 그건 또 아니야. 그래서 좀 해보려고 간단하게. 1번 연립방정식인데 여러분들한테 준 식 두 개가 뭐랑 뭐가 있어? x-y는 3이랑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뭘 하고 싶을까? 당연히 뭘 하고 싶죠? 그렇지. 위의 식을 뭐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거지. 대입하는 거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y는 x-3으로 바꿔서 y 자리에다가 x-3을 대입해서 식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뭐 x는 y 더하기 3으로 바꿔가지고 대입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지. 그치? 그럼 나는 한번 x가 우린 더 익숙하니까 y는 x-3으로 바꿔가지고 대입 좀 해볼까? 그럼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2x에 x-3 더하기 x-3의 제곱은 1입니다 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문제 풀면 되겠죠. 그쵸? 그럼 x 두 개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나오니? x제곱이 여기서 1, 여기서 2, 여기서 1이니까 4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6x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6x 나오니까 마이너스 12x 하고, 여기서 상수 더하기 9만 나오나? 9가 1이다 라고 해서 넘겨가지고 4로 다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니까 x가 1 또는 2 나오네. x는 1 아니면 2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되나? 둘 중에 하나만 돼?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연립방정식의 특징이야 얘들아. 여러분들 답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이제 연립방정식은 서술형 같은데 이런 식으로 쓰면 돼. x가 1일 때, 자, 우리는 y는 x 빼기 3이라는 식을 이용했으니까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또는 x가 2라면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답을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y 값이네. 그냥 xy 값. 그래서 이렇게 곱해도 저렇게 곱해도 xy는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괜찮죠? 연립방정식 쉬워요. 그러면 우리 5번 문제 한번 고민해보세요. 5번 문제. 이 문제 5번 문제. 5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 건 뭘까? 여러분들한테 무려 식을 몇 개나 줬어? 4개나 줬지, 그치? 요 4개를 줬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니 여기서 어떠한 해가 있을 거야? 요 2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있을 거야. 이 해는 누구도 만족시킨대? 요 연립방정식도 만족시킨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풀면 될까? 그러면 아니 이 해는 이 식에 들어가도 맞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식에 들어가도 맞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이 각각의 식의 경계를 풀고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즉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 찾으면 정답이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렇죠? 경계를 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엔 y는 6 빼기 x로 바꾼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x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 x의 완전제곱은 18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8은 0이에요 라고 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0 하니까 x가 3일 때네. x가 3일 때라서 y도 3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게 a랑 b 값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요식도 만족하고 이식도 만족하는 해는 결국엔 x가 3이고 y가 3일 때니까 얘네들을 다시 이식이랑 이식에 대입해서 참이 되게 하는 a랑 b를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a는 9 빼기 3, 6, b는 3 빼기 3만 3b가 0이니까 b가 1 이렇게 a가 6, b가 1. 그래서 정답은 7 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연립방정식? 요 시선도? 이렇게 그냥 조금 여러분들한테 형태를 괜히 겁먹게 식을 많이 줬을 뿐이야. 근데 잘 읽어보면 그냥 이거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 수 있니? 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형태가 조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방금까지 나랑 풀었던 식이 좀 형태가 바뀌지 않았어? 방금까지는 1차식 하나랑 2차식 하나를 줘서 한 문자에 대해 표현해서 대입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연립방정식. 이번에는 2차식 두 개 줬지. 그치? 2차식 두 개 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 항상 2차식 두 개면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지. 2차식을 보면 여러분들 항상 이제는 중간고사 때 인수분해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 인수분해는 함께 한단 말이야. 2차식을 두 개 주면 보통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어요. 그리고 위의 식이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2y랑 x-y가 0입니다 라고 풀면서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겠지. 1. x가 2y일 때 한번 해보고 2. x가 y일 때 한번 해보는 게 되겠죠. 케이스 분류. 이렇게. 그러면 x가 2y일 때는 밑에 식에다 넣어보면 4 곱하기 4y 제곱에서 y 제곱을 빼면 15라고 하니 15y 제곱은 15니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 경우는 x 대신에 y 넣으면 3y 제곱이 15 나오니까 y가 풀마 루트 5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지 않아? 괜찮죠? 이렇게. 즉, 뭐 하는 거냐면 인수분해 되는 위의 식을 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x가 2y이거나 x가 y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각각 나눠서 여기다가 대입해 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최종적인 정답은 이 경우에서 결국에 y가 1이면 x가 2가 될 거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상 다 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y가 루트 5라면 x도 당연히 루트 5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루트 5, y도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총 4개의 순서상을 다 써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어쨌든 더해서 최대가 되는 값은 뭐니? 라고 얘기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 2루트 5 2루트 5 얘가 해봤자 3이잖아. 얘가 해봤자 3인데 2루트 5는 루트 20이고 3은 루트 9인데 당연히 얘가 엄청 크죠? 그래?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연립방정식의 대표 유형도 하나씩 하고 있는 거야. 맨 처음엔 1차식 하나, 2차식 하나. 두 번째는 요렇게 식 많이 줬을 때. 근데 어쨌든 1차식과 2차식이 섞여 있어. 그리고 세 번째 2차식과 2차식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 유형별로 접근 방법은 정해져 있다. 정리되신 친구들은 11번. 요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연립방정식. 근데 살짝 어려워. 정리되신 친구들은 11번 한번 해보세요. 11번. 나도 뭔가 연휴 끝나고 공치를 잡으니까 좀 어색하네. 지금. 나도 안 돌아오는데 좀 어색하네. 얘는 어떻게 볼까 하면 일단 이게 좀 눈에 띄어야 되는데 평소랑 다르지? 방금까지랑 느낌이 다르잖아, 그치? 여기에 x, y가 3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x, y도 그냥 3 아니야, 이거 3. 이렇게? 그럼 대입해서 정리하니까 식이 뭐가 나오는 거야?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입니다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식이랑 이 식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요거랑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어떻게 풀까? 물론 여기서 y는 여기서 이렇게 가도 돼. 1. 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다를 보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를 바꿔서 저기다 대입을 해도 되지. 그래서 x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3이다 라고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 상관없어. 방금까지 했던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이제는 좀 다른 시선이 필요해. 오늘부터는 이제 얘랑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x랑 y 합을 줬고 이건 곱을 줬지. 합과 곱이 같이 나오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번 중간고사 때 징글징글하게 했던 거. 합과 곱이 나와. 2차 방정식에 근각의 수관계가 나와야 돼. 이거는. 이거 합과 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이건 뭐냐면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번 방법인데 이쪽 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시선을 요구해. 이게 사실 요번에 수리고 서술형 1번 문제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너네한테 여러분들한테 수리고 서술형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x, y가 3,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 그러면 라지 x에 대해서 스몰 x, y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세보면 합은 마이너스 2니까 더하기 2x. 곱은 3이니까 더하기 3은 0.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 맞아? x 더하기 y가 4 아니야? 뭔가 계산이 안 되잖아. 어쩐지 너네 표정이 이상하더라 했어. 그럼 마이너스 4잖아. 됐네. 그러면 여기서 근이 1하고 3이 나오잖아. 라지 x가 1 또는 3이 나오네. 그럼 뭐야? x가 1이 되고 y가 3이 될 수도 있고 x가 3이 되고 y가 1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따라서 정답은 그냥 x가 1이고 y가 3이거나 아니면 둘이 바꾸는 거지. x가 3이고 y가 1이거나 이렇게. 어쩐지 너네 표정이 이상하다 했어.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합과 곱이 주어지면 이렇게 보는 거야 자꾸. 합과 곱이 주어지면 자꾸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결국엔 x, y다. 근데 뭐 x, y 대소관계가 주어졌다거나 뭐 조건이 주어졌다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순서상 둘 다 가능하다라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15번 정리되신 친구들은 이거 프리인포 때 했던 것 같은데 15. 얘는 어떻게 볼까? 이게 연립방정식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어려운 거 그나마 말고 다 방금 나랑 했던 것만 가지고 하면 다 쉽게 풀려서 두 2차 방정식이 공통인 실근을 갖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문제겠지, 그치? 공통인 실근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별다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없고 그냥 요구하는 건 단순해. 공통인 실근을 가정해봐 라고 하는 게 끝이야.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공통인 실근을 가정해서 문제 풀길 바래. 그럼 근이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하죠? 보통 근이다 라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우리 뭐 하기로 했어? 근 만나면? 대입하기로 하지 않았어? 대입하는 거지, 대입. 그래서 가정하고 나서 대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대입을 하고 가정하고 대입해봐. 그러면 P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4가 여전히 0. 그리고 3알파 제곱 더하기 P알파 더하기 4도 0. 딱 이렇게 나와야지. 0이고 0이니 다라는 상황이야. 방금 식은 우리한테 이것도 0이고 저것도 0이 되는 x는 뭐니라고 묻는 식이고 우리는 그 x는 알파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0이고 0이야 라고 한 식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이걸 두 개 연립하는 거야. 이거 두 개. 이발상이 좀 어려운데 연립을 해. 어떻게 하냐? 빼봐. 한번 빼보세요. 연립이라는 걸 하는 목표가 있어, 얘들아. 연립은 목적이 있어, 목적. 연립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식을 뭔가 계산하는 이유는 문자든 숫자든 뭔가는 소거시키고자 하는 거거든. 무엇인가는 없애려고 우리가 연립을 해. 그럼 이 식에서 알파 제곱이나 알파는 없앨 수가 없어. 그치? 앞에 개수가 P랑 3이고 3이랑 P야. 그러면 눈에 띄는 게 상수인 거야. 여기. 얘네들은 없앨 수 있거든. 그래서 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는 없애려고 연립을 한단 말이야. 그럼 뺐어. 어떻게 돼? P 빼기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 빼기 P의 알파가 그냥 0입니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느낌이 와? 뭐가 좀 보이지 않아? 한번 빼고 나니까 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식별용을 뭔가 해야겠다라는 게 보이지 않아? 뭐가 보여? 어떤 식이 보이는 거야? P 빼기 3이 좀 보이지 않아? 여기도 있고 얘도 9고만 앞으로 빼내면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P 빼기 3으로 묶는 거지. 식. P 빼기 3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0입니다 라고 요렇게 얘기가 되겠네.
두 2차 방정식. 이렇게. 자, 봐봐.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만든 게 이 식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 식 풀면 P가 일단 뭐일 때 가능해? 이 식만 보면 P가 뭐일 때 가능해? 3일 때 가능하지? 그리고 이 식에선 알파가 0 또는 1일 때 가능해. 요렇게. 우리한테 케이스가 되게 많이 줬네 지금. 무려 3개의 케이스를 다 준 건데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돼 다. 그러면 일단 1, P가 3일 때부터 해봅시다. P가 3일 때. P가 3일 때 해보면 우리한테 준 연립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는 0 이랑 밑에 식도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는 0이 나오는데, 즉 P가 3이면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을 다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 버렸네. 근데 문제에서 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이러면 얘네들이 될까 안 될까? 문제에서 그냥 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이거 지금 돼 안 돼? 이거 그러면 문제에서 두 2차 방정식이래. 원래 돼. 상관없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잖아.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얘도 후보야. 가능해. 근데 추가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 이 두 식이 뭘 가져야 돼? 그러면 이제 공통이 무슨 근? 실근을 가져야 돼. 실근. 얘들아 이거. 그럼 얘가 실근을 갖는지 봐야지. 그럼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때? 실근을 갖나? 이거? 판별식 쓰니까 허근 같죠? 그쵸? 그래서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왜? 허근 때문에. 공통인 실근이 아니라 공통인 허근을 가져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거야. 이거 지금 그냥 두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얘가 되는 거고, 문제 맨 끝에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공통인 실근이라고 해서 판별식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읽어서 해석해서 조건 뽑아낼 때 되게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때 많이 낚였잖아. 그러면 공통인 실근. 그래서 안 되고 얘는. 2번. 그럼 알파가 0일 때는 어떻게 돼? 알파가 0이라는 건 공통인 실근이 0일 때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0이 실제로 얘한테 들어가면 어때? 0이 여기 들어가고 0이 여기 들어가니까 4는 0이야. 이거 말이 되는 식이야? 4는 0.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얘도 안 돼. 알파는 0을 해보니까 안 돼. 이거는 성립이 안 돼. 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알파가 1일 때겠네. 3. 알파가 1일 때만 되겠네. 알파가 1일 때만. 그래서 알파가 1일 때 해보면 문제에서 이제 실수 P를 원하니까 알파가 1일 때고 이제 대입하면 정답이죠. P 더하기 3 더하기 4가 0이니까 정답은 P가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 여기 좀 낯설 거예요. 꽤 연립방정식에서 꽤 어려운 유형에 속하고, 그래서 미리 한번 다뤄봤어. 이런 것도 우리 내신 전까지 3번 하고 4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만나봤어요. 잘 정리해보세요. 정리되신 친구들은 19번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나왔구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절대값. 우리 절대값이라는 아이를 좀 다시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하면 접근하는 방법이 매번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중학교 때 이렇게 했잖아. 절대값 A를 만나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든 숫자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나 숫자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라고 했었잖아. 그치? 이걸 그대로 부등식에다가 이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19번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쫄지 말고 바로바로 돼야 돼. 그럼 이거 정석대로 이렇게 풀면 어떻게 푸는 거야? 정석대로 풀면 1.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2.
x-2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x가 2 이상일 때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잖아. 그쵸? 그냥 사라져. 그러면 x 빼기 2가 3보다 작아서 이걸 풀면 x가 5보다 작으니까 합치면 2 이상 5보다 작다라는 게 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거지. 그지? 두 번째는 이번엔 x-2가 0보다 작아 하면 절대값이 사라질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x가 2보다 작을 때고 요거 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케이스로 각각 풀고 나서 마지막으로 뭘 해? 구간이 얘랑 얘가 예쁘게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확인하겠지. 근데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다시 그 2를 채워주면서 등호가 채워주면서 시작해서 5보다 작으니까 합칠 수 있겠네. 그래서 요렇게 라고 최종적인 정답을 쓰겠지.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수 x의 개수는 0, 1, 2, 3, 4 5개죠. 3번 3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번 이렇게 풀 수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런 1차 부등식은 함수에서 정의역 해석시킬 때 가끔 그냥 조건으로만 준단 말이야.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조건 하나 해석하는데 이렇게 공들여서 시간을 오래 쏟으면 안 돼.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 라고 하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얘들아 절대값 x라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 그러면 양수 3개면 당연히 x가 뭐보다 작아야겠어. 양수 3개면 절대값을 취해서 3보다 작으려면 양수 3개면 당연히 3보다 작아야겠지. 그치? 그럼 음수 3개면 뭐보다 커야 될까? 음수들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절대값 처음에 뭐야? 1이잖아. 그치? 그니까 그런 식이면 이렇게 푼다니까. 즉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음수들이 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아이들이잖아. 걔네들한테 절대값 붙이면 그 여전히 3보다 작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절대값을 보면 바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결국엔 핵심은 절대값이 붙은 식이 어떤 식보다 작으면 사이에 있어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얘보다 크고 플러스 얘보다 작아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가야 돼요. 요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한번 23번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적용해 볼래? 23번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정석대로 풀면 어떻게 풀겠어? 여러분들은 정석풀이를 선택했어요? 아니면 아까 내가 알려준 요 빠른 풀이를 선택했을까? 이것도 적용 가능해. 얘도. 일단 정석풀이로 가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요거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면 절대값 그냥 사라지니까 3에 x-3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1보다 작다 아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써서 각각 이 경우 풀고 이 경우 풀어서 답을 내겠죠. 그렇죠? 정석풀이로 하면 가겠죠.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던 저 빠른 풀이를 이 식에다가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지. 절대값이라는 식이
어떠한 값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한테 마이너스 붙인 것보단 커 라고 하니까 x 빼기 11보다는 클 거야. 그리고 그냥보단 작을 거야 라고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얘한테 마이너스 붙인 게 여기로. 그러면 요거 풀어보면 여기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2보다 여기 왼쪽 두 개, 요 왼쪽 두 개, 여기 3x 그대로 있고 얘 넘어와서 2x가 커. 여기 마이너스 9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다라고 요 왼쪽에서 나옵니다. 요 오른쪽에서는 넘어가서 4x가 20보다 작아하니까 x가 5보다 작아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합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라고 실제로 더 빨리 풀리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되게 간단한 절대값 부등식을 좀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좀 빨리빨리. 여기서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래서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다시 진도 빼면 요 절대값에 막 공들여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따로 뺀 거야 지금. 절대값 여러분들 매번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따로 뺐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절대값을 꼼꼼히 해서 적어도 이렇게 푸는 거라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돼요. 정석풀이라도 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테니까. 앞으로 항상 같이 할 거야. 자, 그러면 요번에는 절대값 최종 버전. 어딨어? 27번. 27번입니다. 절대값 최종 버전. 내가 일부러 이 문제를 갖고 왔는데 네모칸 따라가면서 한번 얘들아 정석풀이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흐름. 그리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한번 보여주고 또 다른 시선도 하나 보여줄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정석풀이부터 얘기를 또 해야겠지? 이 네모칸 흐름부터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시선을 요구하는 거야. 자, 우리 아까 약속한 대로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들을 보는 거지.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얘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할 때랑 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얘가 0보다 작을 때로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같은 x잖아. 지금 우리가 어떤 x를 대입할 땐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 동시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절대값을 풀 때 동시에 생각해야겠네. 그치? 여러분들은 같은 x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범위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나랑 초록색이랑 파란색으로 잡은 범위를 한번 수직선이 나타내 보면 얘는 핵심이 뭐일 때야? 그러니까 요 식은 핵심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핵심이고 이 식은 핵심이 x가 0일 때가 핵심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0일 때로 수직선이 스몰 x의 범위가 나뉘어지겠죠. 경계가 펼쳐지겠네요. 그래서 요거보다 이렇게 작을 때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지 않아? 구간이 3개로 나뉘지 않아요? 즉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크거나 같을 때로 쭉 가는데 가다가 누가 끊어? 여기 얘가 한번 끊잖아.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가 얘가 또 다르다며. 우리는 같은 x라서 동시에 고려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0을 기준으로 구간을 총 3개로 나눠서 봐야지. 1, 2, 3.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2개 들어있는 1차 부등식. 절대값 안에 식이 다 1차인데 절대값이 2개인 거야.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들은 범위를 무조건 하나, 둘, 3개로 나눠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1, 2, 3이 네모칸에서 얘기하는 거야. 또 1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2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3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보다 작아. 어떻게 돼? 절대값이 다 어떻게 벗겨져야 돼? x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들이 다 어때? 부호들이 다 어때? 부호들이 다 어때요?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 그니까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에 x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다라고 하니 x가 마이너스 1보단 큰데 마이너스 2보단 작다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1보단 작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0보다 작아 하면 어떻게 돼? 부호가 그거 어떻게 돼? 왼쪽은 이 식은 이제 부호가 뭘로 바뀌어?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이 식은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여전히. 그래서 여기선 그냥 근데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 무슨 이게 푸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냥 xx 사라지면서 1이 3보다 작아요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 1이 3보다 작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항상 참이식 아니야? 항상 참이다? 그치? 이건 항상 참이야. 즉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범위에 있는 x값들은 저 식에 들어가면 항상 참이 나오는 부등식으로서 이야기가 되니까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값들은 다 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가능한 거야. 이 범위에 있는 x값들은 들어가면 항상 참인식이 되니까 이 범위에 있는 x값은 무엇이 들어가든 해가 된다라고 해서 그냥 이 경우의 해는 저 범위가 정답이야. 이거 전부 다 가능해. 그냥 이렇게.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럼 3번은 이번에 x가 0 이상이면 어떻게 돼? x가 0 이상이면 부호가 싹 다 플러스겠지? 싹 다. 그러면 싹 다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풀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 구한 이 범위들이 예쁘게 쭉 연결이 되나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개가 쭉 연결이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라고 최종적으로 정답을 내게 되겠다. 그렇죠? 요게 정석풀이야. 요게 정석풀이. 근데 이제 좀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이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다 자꾸 뭘로 봐? 결국에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을 식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림으로 만나서 함수로 볼 거란 말이에요. 함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도 좀 함수로 볼 줄 아시긴 아셔야 되는데 이 상황까지 함수로 본다기보다 일단 이거부터. 요번에 이제 진짜 많이 나올 텐데 이제 드디어. 얘들아,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어?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치?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y가 그냥 x일 때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즉 이거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고 이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작을 때겠지. 그러면 그려보면
x가 0일 때라는 얘기는 여기잖아, 여기. 여기잖아.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x,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라는 이렇게 v자 함수가 y는 절대값 x란 말이야. 괜찮아?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요번에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얘도 사실 이걸 적용하면 좀 되게 빨리 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구한 거냐면 요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의 요 함수, x가 이 범위면 항상 1인 거고, x가 이 범위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해서 구간에 맞게 그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0일 때로 쪼개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y가 3이다 라는 게 여기 이렇게 그려져서 정답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하고 끝낼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알겠죠? 푹 쉬세요.